전치사를 쓴 다음에 뒤에 추상명사를 쓰면 이게 형용사로 처리해서 해석하면 되는구나. 그 예시로 전치사 오브 그 다음에 추상명사의 importance 중요성이라는 건 이제 구체적인 명사가 아니라 추상적인 명사니까 그러면 얘는 결국에 뭘로 해석하면 되겠어? important 그 다음에 이제 오브 value 다른 예시로 가치를 갖고 있는인데 얘는 valuable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가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거든. 그렇게 봤을 때 1번 문장에서 주어를 또 어리석게 얘로 표시해오진 않았겠죠. 왜냐면 얘가 전치사니까는 얘가 주어가 될 수가 없잖아. 규원이 주어 뭘로 찾아하니? answer. 그쵸, answer이죠. 주어는 이거죠. 동사는 얘고. 왜 그럴까? 전치사 오브부터 이제 중괄호로 묶어야죠. 여기까지. 강조를 위해서 문두로 나오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거든. 글쓴이가 특정 표현을 강조하고 싶어서 영어는 단순하게 문장 맨 앞으로 끌어오는 애 그 중에 몇 번째인지 한번 이면지에 써봐. 질문 까먹을 것 같으면 이면지에 질문 좀 써놔라. 그 세 장 중에 한 개 이상이 이면지거든. 그 문법 프린트 뒤에도 비어있어. 거기다 써. 강조를 위해서 문두로 도치되는 경우 세 가지 중에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 써보면 돼. 그러면 여기 화면 보면은 일단 됐고 여기까지. 그 다음 3번 문장에 이러한 가정이라는 게 어떠한 가정인지 문맥상 한글로 써보면 돼.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그러한 연구가 어떠한 연구를 의미하는 건지 역시나 앞문장에서 유추하면 된다. 거의 앞문장에서 찾으면 되거든. 순서별 문장삽에 맞추려고 하는 거라. 6번 문장에서도 이러한 기술이 어떠한 기술인지 유증에서 하진이 무슨 가루로 묶어왔냐. 6번 문장. 그죠? 세모가루죠. 분사구문이다. 분사구문. 분사구문이고 6번 문장에서는 이제 이때 가주어 진주어에 해당하죠.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보여진다. 뭐라고 보여지냐면 즉 밝혀졌다는 거죠. 분사구문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죠. 세모가루로 묶는 거는 전부 다 분사구문 아니면 부사절이다. 그 다음에 8번 문장에 이러한 숫자가 어떠한 숫자를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 29번 질문. 그러니까 원근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번 문장에서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한번 찾아봐. 1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and 이거 사이로 병렬되는 거. 얘 1번 문장의 주어 성현이 뭘로 찾아왔니? 뭐시기? 넘버 오브 얘 형용사다. 많은이란 뜻이야. 그래서 넘버리 주어면 이렇게 비동사가 복수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주어는 waste가 되는 거죠. 넘버 오브 많은이죠. 많은이라는 형용사. 그 다음에 perspective는 여기에서 문맥상 이제 원근법으로 쓰인 거죠. 고3 되면 더 자주 나오거든. 원근법이라는 걸로. 우리는 솔직히 이 단어를 관점이라고 거의 대부분 해석해왔단 말이야. 관점. 근데 미술과 관련해서는 그림과 관련해서는 원근법으로 해석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3번 문장에서는 얘 주어 어디다 표시해야 될까? 예리야. 3번 문장에 주어 어디다 표시해왔어? 몇이? 3번. 오브젝트죠. 왜냐면 A or B 하면은 B에다 수일치시키잖아. 그래서 forms or object니까 오브젝트고 U가 주어가 될 수 없는 것은 명사 오른쪽에 대세서는 보통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된다고 했죠. 동그란 이렇게 묶죠. 그럼 U는 주절의 주어가 아니라 얘 뒤에 구조 봤더니 대시 무슨 격이야?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안에 들어간 U를 주어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응?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으니까 심지어 그 내신에서는 대시 생략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를 암기해야지 그 제대로 주어를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전명 이렇게 묶이죠. 그러면 이게 29번 문제니까 문법 문제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오브젝트에 s가 붙어서 지금 복수거든. 그러니까 has가 아니라 해 불을 써야 되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죠. 거의 공짜로 주는 거니까 맞추라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서 효원이 주절에 주어 있니? 그쵸? 주절에 주어가 없고 동사만 나오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래? 그쵸? 명령문이라고 하고 해석은 뭐뭐 해라라고 해석하면 돼. 야 노력해라. try to는 노력하다다. 시도하다라고 하지 말고 try ing가 시도하다는 거죠. 항상 try to가 나오는 것 같아. try ing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 그 다음 뒤쪽으로 보면 이 문장에서 지금 중요한 게 여기서 사역동사가 나오잖아. 사역동사는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포인트거든.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너네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4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대미 지칭하는 거 한번 찾아봐. 얘는 본문에서 명사를 찾으면 되죠. 대모로 지칭했으니까 복수 명사를 찾으면 된다. 명사에 s나 es가 붙어있는.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여기 when부터 이렇게 세모가루로 묶었을 텐데 얘 부사 절로 바꿔봐. 얘 지금 분사 구문으로 쓰여져 있잖아. when view도 있죠. 얘를 부사 절로 바꿔봐. 위에 주어랑 동사를 복원시킨 형태로. 그 다음에 문맥상 이 6번 문장에 이 this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30번 지문. 30번 지문은 얘 뭐를 유의해야 되냐면 얘 등락 어휘를 등은 등락이야. 유가가 등락한다고 하잖아. 오르고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등락이라는 건 주가가 등락한다, 유가가 등락한다. 등락 어휘에 유의해야 돼.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조되는 어휘가 반복해서 나오는 건 내용만 이해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석유 공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얘들아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알죠? 공급이 많아지면은 얘들아 영어학원이 여기에 한 이 건물에 100개 돼. 그러면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영어학원들이 원비를 어떻게 할까? 내리겠죠. 그러니까 석유 공급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유가가 하락해.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이제 행태거든. 그러면은 그래서 얘기하길 경제 전반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야. 긍정적 효과. 왜냐면은 산업이 돌아가는데 이제 에너지가 결국에는 석유잖아. 그러니까 경제 전반이 이제 호황을 누리게 된다. 근데 만약에 석유 공급이 낮아지잖아? 여기 전방 10m에 영어학원이 2아이밖에 없는 거야. 그럼 당연히 학생이 몰릴 테니까는 원비가 올라가는 것처럼 유가가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경제 전반에 대조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이 지분의 전부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석유 가격이 떨어져서는 걱정 안 하거든. 근데 석유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 나오고 그러잖아, 최근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의식하고 지문을 읽으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 3번 문장에 이 this가 의미하는 거, this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이러한 개념이 문맥상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이거 뒤에 구조 봤더니 무슨 동사 같냐 얘들아. 이렇게 구조 파악 해왔냐? 또 대충 해온 거 아니야? C 무슨 동사 같아? 뒤에 목적격 보어에 과거분사 나올 수 있는?
그쵸. 지각동사죠. 이행만 전부 다 한 사람도 있던데. 한 3, 4명 정도? 이름은 써놨다.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이 대시 지칭하는 게 뭔지. 숫자를 나타내는 어휘가 나도 참 안 외워지는데 밀리온은 100만이었거든? 빌리온은 10억이었어. 근데 여기 트릴리온은 1조. 그냥 나는 이거 독해할 때 그냥 큰 숫자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거든. 사실 정확하게 해석하진 않는데 내신이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죠. 그 다음 31번에서 이 4번 문장에서 이 when에서 하랑이 무슨 가로 묶고 왔니? 세모죠. 민선이는. 그래서 동그라미. 이게 해석을 의식적으로 하면은 얘가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관계부사야. 관계부사거든. 동그라미 쳐온 친구 있나요 또? 다 세모 쳐왔나요? 아예 괄호를 안 쳐온 건 아니죠. 얘 선행사가 뭔지 한번 찾아봐. 선행사. capable은 뭐뭐 할 수 있는이잖아. 근데 were not, want는 were not의 이거 줄임을 모르는 친구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얘 were not의 줄임이다. weren't, were not. 그 다음에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거 한번 찾아봐. 5번이랑 6번에 하늘색 2개 쳤다.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거 한번 찾아봐라. 얘 하랑이 has something to do with 뜻이 뭐라냐? 무엇과? 관련이 있다죠. has something to do with 무엇과 관련이 있다인데 혹시 관련이 없다 하면은 something을 뭘로 바꾸면 되는지 아는 사람? 그쵸. has nothing to do with. 그러면 관련이 없다는 뜻이야. has nothing to do with 하면 반의어로 무엇과 관련이 없다는 뜻. 심심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단어 같아 진짜. has something to do with, has nothing to do with. 그 관련 다른 표현도 많은데 언젠간 만나겠죠? 그러니까 마주했을 때 꼭 암기해라 제대로. 그 다음에 8번 문장에 여기 대세서 동그란 괄호 열었거든? 8번 문장에 주절에 주어 있냐 하진아? 그럼 얘 뭐야? 명령문이죠. 명령문이거든요. 명령문 해석 뭐뭐 해? 라. 야 한번 생각해봐. 경고를 생각해봐. 여기서 대세 쓰임이 뒤에 구조 봤더니 뭘 것 같아? 규원아?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어디에 목적어가 없는 것 같아? 기부 뒤에 없죠? 기부 뒤에 이렇게 동그란 괄호로 묶은 거 안에서 부족한 문장의 구성 성분의 역할을 하는 거다.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동그란 괄호 여기서 이렇게 닫고 컨서닝은 얘 전치사에 해당하거든. 얘도 자주 쓰이는데 고3 수특에도 여러 번 나오더라고. 무엇에 관한 얘랑 비슷한 전치사 하나 적어줄게. regarding이라는 게 있어요. regard 알죠? 간주동사 중에 하나. 거기에 ing 붙여서 regarding. 얘도 무엇에 관한이란 뜻이 있다. 예리 9번 문장의 주어는 찾아왔니? 그쵸. hearing이죠. 동명사 주어니까는 단수 처리돼가지고 지금 is가 동사인 거죠. 10번 문장의 주어는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 이게 단수 주어 처리한 거다. 문장 자체를. 그래서 동사도 단수 동사 나왔죠. s 붙여서. 질문이 몇 개 없는데 하객여고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달고 프린트 마저 마무리하면 돼. 워크북도 미리 해놔.
숙제 나갈 거니까 조만간 해석이랑 엎어 인성여고 가장 한번 봅시다. 있으시면 그냥 간단하게 그 눈인사만 하면 제가 알아서 자리 피해드립니다. 알아서. 저도 눈치 없이 성현아 누구야? 이러지 않아요. 또 눈치가 되게 빠삭하거든요. 모른 척 했을 텐데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니까 성현이가 알아봐 달라는 듯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거 24번의 1번 문장에 이제 강조를 위해서 문두로 나오는 경우 세 가지. 첫 번째는 부정어구가 문두로 나올 때죠. not only 같은 대표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장소, 방향의 부사구거든. 장소, 방향의 부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는 세 번째야. 보어. 보어가 강조돼 있어. 비동사 뒤에 보어가 강조돼 있는 걸로 봅시다. 보어가 강조되면은 뒤에 어순이 어떻게 바뀌냐? 동사 주어순으로 와서 지금 얘도 동사 주어순이 된 거다. 응? 그러면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니까는 중요한이 되잖아. 중요하다. 근데 센트럴이 붙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매우 중요하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냐면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핸디드네스, 잘 쓰는 손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무엇이? 답변이. 근데 무엇에 대한 답변이냐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 왜는 이제 네모가로죠. 언제라는 의문사니까 언제 그 발달상에 있어서 그쵸? 얘 이시 가주어고 whether이 진주어야. 이렇게 네모가로로 묶어야 돼. 결국에는 자주 쓰는 손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게 답변이래.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어떤 질문이냐면은 언제 in development 발달상에서 실제로 결정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결정되는 거냐면은 그 아이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발달상에서 실제로 언제 결정되는지가 이 답변에 중요하다는 건데 일단 끝까지 읽어보자. 2번 이때 가주어진 주어 그 다음에 롱은 여기에서 부사 오랫동안이란 뜻이야. 오랫동안 was thought니까 여겨져 왔다. 생각되어 왔다. 수동태니까는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된 거죠. 오랫동안 생각되었답니다. 잘 쓰는 손이라는 게 오직 안정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대. 언제 결정이 되냐? 초등학교 때. 그리고 그때죠.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이다. 그때는 그 초등학교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쓰는 것을 배우거든.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는 초등학교 때 자주 쓰는 손이 결정된다고 믿어왔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 글쓰기를 배우니까. 근데 however 글쓴이는 다른 거를 주장하고 싶나 봐. 이러한 가정은 틀렸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가정이 의미하는 거 규원이 뭐라고 썼니? 그 이면지 옆에 꺼내놔라. 물어볼게. 어떠한 가정, 생각이 틀렸다는 걸까? 그쵸. 손잡이, 즉 자주 쓰는 손이 초등학교 때 결정된다는 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대절에 이 핸디드네스부터 엘리멘터리 스쿨까지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어? 내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가 초등학교 때 결정되는 게 아니었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네. 사실 있잖아. scientific studies, 과학적 연구라는 건 보여준답니다. 뭐를 보여주냐면 그 왼손잡이라는 게 확립이 된다는 거야. 그 많은 아이들에게서 확립이 된다는 거죠.
long before 훨씬 전에라고 해서 훨씬 이전에 초등학교 훨씬 이전에 확립된다는 걸 보여준답니다. long before 해서 훨씬 이전에 얘들아 초등학생이 되기 훨씬 이전에 왼손잡이가 결정된대. 흥미롭게도 이분은 여기에서 심지어라고 해석하면 되죠. 심지어는 태어나기도 전이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태어나기 전에 왼손잡이가 결정이 된다. 그러한 연구에서 손과 팔에 그 움직임이 있죠. unborn children이니까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니까 얘 태아 정도로 해석할게.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태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의 손과 팔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근데 이 태아들이 자궁 안에 있잖아. 움부. 자궁 안에 있는 태아들의 손과 팔의 움직임이라는 게 기록이 된답니다. 유징부터 분사구문,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단어 잘 못 외우는 친구들 이렇게 사선으로 그으세요. 울트라, 사운드, 초, 음파. 어떠한 연구에서 태아들의 손과 팔의 움직임이라는 게 기록됐다는 걸까? 앞문장에 뭘로 연결시키면 되냐? 그 과학적 연구죠. 이거죠. 그러한 연구, 과학적 연구. (6번) 문장에 이러한 기술은 어떤 기술일 것 같아, 성현아? 그쵸? 초음파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초음파 이미지. 초음파 이미지라는 기술을 사용하면서 was shown, 밝혀졌다, 보여졌다. 그러니까 초음파 이미지를 봤거든. 태아들의 뭐가 밝혀졌냐면 명백한 선호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 움직임에 있어서 오른팔의 움직임에 대한 명백한 선호라는 게 존재했답니다. as 얘 원급 비교인데 첫 번째 as는 해석하지 않고 두 번째 as는 뭐뭐만큼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10주만큼이나 이를 때 존재한다는 거죠. 뭐 이후에? fertilization, 수정 이후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고 10주 후면 오른손잡이에 대한 선호가 명확해진대.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였던 거죠. 이 연구에서 있잖아. 그 초음파 이미지 있죠. 72명의 태아의 초음파 이미지는 10주 후에, 그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정된 10주 후에 이때부터 이제 팔에 대한 선호가 나타난다며. 72명의 태아들의 초음파 이미지라는 게 평가가 됐거든. 그리고 85%가 보여주었답니다. 더 많은 움직임을 오른팔에, 그 왼팔보다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잖아. 8번 문장에서 얘기하기 이러한 수치라는 건 이미 매우 close, 근접하답니다. 대략 89.4%의 오른손잡이와 그 성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거의 별 차이가 나지 않죠. 왼손잡이인데 강제로 오른손잡이로 만들어지는 사례도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4.4%의 차이야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자주 쓰는 손은 수정 후 10주면은 결정된다는 게 결국에 이 지문에서 주장하는 바고, 이러한 수치는 이건 다 맞췄겠죠? 85%를 얘기하는 거죠. 주제문 효원이 몇 번 골랐니? 6번. 그쵸? 6번이랑 4번으로 할게요. 6번이랑 4번. 그 다음 이거 일단은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거, 오른쪽에 있는 drawing이랑 왼쪽에 있는 뭐게? 그쵸, using. including은 전치사잖아. 얘도 예시
including such as like 전부 다 예시를 들어줄 때 독해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거든. 글쓰기에서. 그래서 동그란 가로로 선생님은 어떻게 묶었냐면 이렇게 묶고 얘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방법을 나타내는 거죠. 방법. 이렇게 묶었어.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문인데 이번엔 예술에서 많은 방법이 있대. 어떤 방법이냐면 원근법을 사용하는 많은 방법이 있다. 더 illusion of depth, 깊이라는 착시를 얻기 위해서 원근법을 사용하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평평한 종이의 깊이를 표현하는 거잖아. 그럼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은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을까? including 이게 근데 이 방법이 뭐를 포함하냐면 색을 사용하면 돼. 근데 어떤 색이냐면은 graduated values는 gradation 얘기하는 거다. gradation을 얘기하는 거야. graduated value는 gradation 값. 흑백의 gradation 값. 그 다음에 색깔을 사용하면 되잖아. 너네 미술 시간에 gradation 주죠. 그거를 통해서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대. 첫 번째 방법은. 두 번째는 정확하게 그 서브젝트 대상을 그리면 돼. 여기서 서브젝트는 대상. 나중에도 이 단어 또 나오거든. 오늘 진도 나가는 것 중에 거기선 주제란 뜻이다. 주제. 대상을 정확하게 그리면 되거든. 근데 어떻게 대상을 정확하게 그리냐? 그 방법이야. 규칙을 적용시키면 되거든. 기하학 시스템에 원근법의 규칙이라는 걸 적용시키면 된대. 결국 깊이감을 표현하는 방법. 결국 원근법을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 그라데이션을 줘라. 두 번째, 그 형태의 법칙, 기하학의 법칙에 맞춰서 물체를 정확하게 그려라. 그러면 원근법을 표현할 수가 있다. 평평한 종이에. 이러한 원근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죠. 원근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즉 평평한 종이에서 깊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너는 또 나오네. A number of 많은 관찰이라는 걸 해야 된대. forms 형태나 혹은 그러한 오브젝트는 물체. 보통 사과 그리지 않냐? 캔이나? 너가 그리는 형태나 물체 있잖아. 근데 어디다 그리고 있어? flat surface 평면이라고 어휘리스트에 나왔던 것 같은데. 평면에 너가 그리는 형태나 물체라는 건 실제로는 깊이를 갖고 있잖아. 그 다음에 차원을 갖고 있잖아. 실생활에서는 실제로는 사과를 종이에 그리는데 실제로 그 물체는 깊이와 차원을 갖고 있죠. 리얼 라이프에서는 너가 as는 여기에서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할게. 너가 그것들을 볼 때 있잖아. 그 다음에 그것들의 shape 모양. shape는 여기에서 윤곽 모양 괄호 열고 윤곽 모양. 그 다음에 form은 입체적 형태. 얘들아, 무엇을 보고 모양과 형태를 위치시키는 걸까? 그 그리는 평면에 데미지 층하는 건 앞문장에서 뭘로 연결시키면 되겠어? 오브젝트죠? 그 물체죠? 너가 그리는 물체를 지칭하는 거죠? 사과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너가 그것을 보죠. 그 다음에 그 사과의 모양과 형태를 위치시키잖아. 그 그리는 표면에. 그러면은 표현하려고 노력하래. represent 표현하다. 그 깊이를. that은 지시 형용사. 그 깊이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랍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 물체가 실질적으로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3차원적으로
그 물체라는 건 다르게 보일 것이랍니다. 다르게 보일 거래. 목격이 되면 다양한 위치에서 얘들아 무엇이 목격이 되는 걸까? 일단은 부사절 접속사는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whence죠. 그 다음에 생략된 주어는 뭐야? 그쵸, day죠. 주절의 주어랑 똑같았을 테니까 오브젝트를 day로 지칭하면 되고, 그 다음에 viewed라는 과거 분사가 남아 있으니까는 뭐까지 써야 돼? are. 그쵸? viewed. 그러니까 그 물체라는 것은 보는 게 아니라 목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 viewed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 너네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view, wing. 현재 분사로 바꾸면 틀린다. X. 일단은 이것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 다시 뭐가 중요하냐면 관점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대. 얘들아 너네 사과라는 정물화를 그릴 때 위치를 자꾸 너네가 바꿔가면서 그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다. 왜냐면은 물체라는 게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 다양한 위치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네 정물화 그릴 때 뭐가 중요해? 관점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을 고수하라는 거죠. 그것은 그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관점이라기보단 여기서 관찰점, 화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지 않잖아. 딱 한 곳에서만 관찰점을 유지한 채 그리죠. 일단 끝까지 해석할게. 그 대상이라는 것을 관찰할 때 있잖아. 너는 깊이와 3차원을 보게 되는 거죠. 너가 이러한 대상을 그릴 때 이러한 대상은 디스라고 지칭됐으니까 이렇게 앞문장에 있는 이 서브젝트겠죠? 너가 이러한 대상을 그릴 때, 평면의 대상을 그릴 때 그것이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애들은 뭐뭐대로, 그것이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너는 in perspective, 원근법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것 때문에 해서 이것은 하랑이 뭐라고 썼니? 이것 때문에 관찰점을 유지하는 게, 확립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고수하래. 뭐 때문일까? 그쵸. 물체가 위치에 따라 달라 보이니까는 그림 그릴 때 한 위치를 고수하라는 거거든? 그럼 디스는 결국에 5번 문장으로 연결시킬게. 물체가 달라 보인다. 위치를 바꾸면.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한 관찰점을 고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제문은 지민이 몇 번으로 했니? 4번. 4번. 구체적인 방식이네요. 그쵸? 구체적인 방식을 찾았네요. 1번이랑 4번으로 할게. 그 다음 이거 되게 집중해서 봐야 돼. 이 검정색으로 쓴 이 요약을 머릿속에 넣고 너네가 생각한 게 맞는지를 관찰하면서 봐야 되는데, 결국엔 이 역시나 연결어가 너무 중요하잖아. 이 conversely, 이 단어를 이제 기준으로 내용이 바뀌게 되거든. 얘들아, 낮은 석유 가격 좋은 거야. 석유 가격 떨어졌다고 해 막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죠. 우리는 감흥도 없겠지만. 왜냐면 그것은 의미하거든. 더 낮은 에너지 비용을 의미하거든. 그 생산에 있어서, 프로덕션 생산, 대부분의 산업에 있어서 세무가로 not least, 특히 누구에게 비용이 적게 들어? 오토모빌, 자동차,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물류 산업에서. 너네 택배 받죠? 택배 너네한테 전달하려면은 자동차 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역시 물류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에서 특히나 생산하는 비용이 적어진다. 유가가 떨어지면 회사들은 직접적으로
얘 자동사다. 자동사. benefit from은 얘 한 덩어리로 외워. 여기에서 단어 리스트에 뭐라고 나오냐? 혜택을 얻다라고 나오냐? 혜택을 얻다. 근데 benefit이 빨간색으로 써줄게.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어. 타동사 benefit은 이익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 이익을 주다. 누구누구에게 이익을 주다라고 쓸게. 누구누구에게 이익을 주다. 얘들아, 회사들이 혜택을 얻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들의 생산 비용의 감소로부터. 얘 의미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야 돼. 화면 보면은 이게 그래서 병렬이 어려운 건데 이렇게가 한 덩어리다. 그들의 비용에서의 감소로부터 혜택을 얻죠. 근데 어떤 비용이 감소해? 생산과 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는 거죠. 생산과 서비스 제공 비용에서의 감소로부터 혜택을 얻는다. 이거 딱 맞네. 화면 봐봐. 생산, 자동차 생산, 서비스 제공, 택배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얘들아, 이것은 효과를 갖는답니다. stimulating이다. stimulating. 총 공급을 자극하는데 효과를 갖는데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이렇게 두 개죠.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답니다. this는 뭘까? 무엇이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걸까? 2번 문장이죠. 회사들이 이런 비용의 감소로부터 혜택을 얻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썼니? 여기서부터 아니 그냥 전체 문장인데 여기로 연결시키면 뭔 말인지 알겠지? 회사들이 비용의 감소로부터 혜택을 얻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동차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고 택배도 더 많이 배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자극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성장은 경제성장 혹은 산업성장을 얘기하는 걸 거고. 근데 반면에 얘들아 갑작스럽게 상승하잖아. 석유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한다. 듀투 품사 뭡니까? 전치사죠? 이거 아직도 모르면 진짜 큰일인데. 감소 때문에 석유 가격이 증가한다. 오일 생산에서의 감소 때문에. 그러니까 오일이 적게 생산돼서 석유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는 것은 절대 좋은 뉴스 아니다. 심지어는 그것은 확실히 커다란 부스트. 비록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얘 얘기하는 거죠. rise. 갑작스러운 증가. 갑작스러운 증가가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어. 에너지 섹터에. 그러니까 석유 산업 자체에선 어때? 적게 주고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는 이 에너지 산업 자체는 도움이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은 뉴스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look, 살펴보는 것 정도로 해석할까요? 살펴보는 것. 뭐를 살펴보는 거냐면 얘들아, through the history. 역사를 살펴봐. 과거를 살펴봐. 석유 가격 변동의 과거를 살펴보면 틀렸음을 입증한다는 게 아니라 맞았음을 입증하는 거죠. conforms로 바꿔야 돼. 이러한 개념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이것이 주제이기도 했거든. 서브젝트 아까는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주제죠. 많은 경제학 연구에 그러니까 석유 가격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가 경제학에서 되게 많이 연구가 되었었나 봐. 여기서 이러한 개념은 뭘까요? 효원이 썼니? 크게 들리게. 생산 감소로 인한 물가 급등은 어떤 영향? 큰 큰 교훈? 도움을 도움? 반대로 쓸 수 있어. 도움이 아니라 부정으로 끝나야 되는데 앞에는 맞았는데. 하진이 해볼까요? 석유 생산
맞은 것 같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봐. 석유. 석유 생산 감소에 따른 석유 생산 감소에 따른 유가 유가 급등이 급등이 좋은 소식이 아닌가.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그쵸? 결국에는 유가 급등의 부정적 영향 괜찮나요? 유가 급등의 부정적 영향. 유가 급등의 부정적 영향. 이건 이미 증명이 되어 왔대. 역사에서. 경제학에서도 연구가 많이 됐고. 여기서 팔로잉이 분사구문 처리야. 이렇게 팔로잉. 여기서 이렇게 닫으면 되죠. 팔로잉이 무엇을 따라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 후에 무엇의 뒤요. 의식적으로 한번 따라와봐. 석유 가격의 상승의 뒤요. 그쵸? 몇 퍼센트가 상승하는 거냐면 10%. 듀투 또 나온다. 전치사 뭐뭐 때문에. 그 공급에서의 컨트랙션은 수축이니까 감소를 얘기하는 거다. 이해하고 있죠? 오일 가격의 상승 후에 10%가 상승한 거야. 왜냐면 공급이 수축했거든. 공급이 수축되었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은 타이퍼파이드 대표되잖아. 보통은 경제 연구에서 보통 미국 경제로 대표되거든. 경제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그것의 생산량이 느려지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by는 뭐뭐만큼 전치사 1%포인트 가깝게.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게 돼? 1% 그거 별거 아니야? 유가가 올라가는 거 별거 아니네. 1%쯤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트릴리언이 1조니까 15조의 경제에서 그것은 손실이야. 1,500억의 손실인 거죠. 잠재적인 부나 경제적 성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 대시 지칭하는 거 얘죠. 1%포인트. 정확하게는 여기서부터 여기잖아. 그것의 생산량이 1%만큼 느려지는 게 결국에는 그쵸? 1,500억이다. 15조의 경제라고 했을 때 15조의 1%가 1,500억인가 봐. 감이 안 잡히네요. 너무 큰 수치라. 반면에 이거 주어 또 화면 보면은 얘 there 플러스 비동사다. there 플러스 비동사인데 비동사가 완료형인 has been으로 써져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주어는 concern이 되는 거야. 많은 염려가 있어 왔다. 해석은 똑같죠. 많은 염려가 있어 왔답니다. 그 오일 가격의 decreases 하락에 있어서. 저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쵸? 아이씨 잘못해서 뭔가 이상. 많은 염려가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해석해야죠. 내버리니까 쏘리. 근데 뭔가 내용이 이상했어.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떨어져서 염려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많은 염려가 있었던 적이 없다. 그쵸? 오일 가격의 하락에 있어서. 근데 뭐한 후냐면은 얘는 분사로서 지금 얘 그것의 공급에서의 과잉 이후에. 해석은 얘랑 똑같아. 6번 문장에.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해서 석유 가격이 떨어진 후에 걱정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천히 집에서 한번 의식하면서 해석해봐라. 그 다음 31번. 우리는 에넥도트 하면은 일화거든? 선생님이 아까 썰 풀었던 것처럼 일화. 우리는 일화를 까먹곤 한답니다. 무엇에 대한 일화냐면은 stranger, 낯선 이에 대한 이야기는 까먹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것이 few는 거의 없는 혹은 직역하고 싶으면은 극소수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그것이 거의 연결을 만들어내지 않거든. 혹은 그것이
극소수의 연결을 만들어내거든. 우리의 기존의 associations, 연상에 있어서 여기서 닫으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까먹진 않잖아. 그 소문의 한 조각의 하나의 소문을 까먹진 않는답니다. 우리의 커즌, 친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의 얘기는 잘 까먹거든. 근데 우리 친척과 관련된 거는 까먹지 않는다는 거야. 또 나오네. there 플러스 비동사. 한 가지 복잡한 그런 네트워크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라는 게 더 크고 더 빠르거든. to access 접근하기에 모든 다른 것보다 얘들아 더 크고 더 빨라 접근하기에. 누구보다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게 뭐야? 바로 대시 오른쪽에 나오잖아. 나를 엄청 의식한대.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접속할 수 있대. 우리는 얘 시제 보이나요? have been thinking. 현재 완료 진행이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잖아.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인생 내내 나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1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나와 관련된 친척 얘기는 잘 기억하는데 나와 관련 없는 낯선이의 이야기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야. 4번 이거는 부연적인 설명인데 사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문장 구조다. 대열 플러스 비동사. entire years 몇 해가 있었답니다. junior high 하면은 중학교. 얘들아 중학교 동안 몇 해가 있었잖아. 어떤 해인지 관계부사 when이 수식해주는 거야. years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해가 있었잖아. 다른 많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럼 4번 문장에 대한 내용 조금 이따 이거 요약해 줄게. 일단 만약에 새로운 정보라는 게 우리와 관련이 돼 있다면 그것은 더 쉽게 그 다음에 완전히 처리가 될 거래. 여기서 화면 보면은 more easily랑 thoroughly가 부사거든. 동그란 괄호 친 거를 없다고 생각하면 얘도 수동태다. processed, be processed. 그것이 더 쉽고 완전하게 처리가 될 것이랍니다. 나와 관련이 돼 있다면. 그것은 hit closer to home. 크게 와닿다. 근데 여기 지금 비교급 왼쪽에 2분이니까 훨씬이죠. 훨씬 더 크게 와닿는 거죠. 우리의 실제 집보다도.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거 두 개는 뭘까 얘들아? 무엇이 우리의 집보다도 훨씬 더 크게 와닿는다는 거냐? 지칭하는 거 똑같잖아. 결국에 뭐야? 그 새로운 정보죠. 무엇과 관련된? 나와 관련된. 응?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얘기하는 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애들아 너네 집보다 너네와 관련된 소문이라는 게 더 크게 와닿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 대시 오른쪽에 읽어봐. 우리는 최소한 뭐 할 수 있어? 휴가는 갈 수 있어. away from 무엇을 떠나. 우리의 집을 떠나서 휴가는 갈 수 있지만 어디로부터는 휴가를 갈 수 없어?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떠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방은 떠날 수 있을지언정 나와 관련된 정보는 항상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 위에 이 6번은 이것의 직접적 표현이야. 여기서 3번 형광펜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를 직관적 표현으로 풀어 쓴 게 지금 위의 표현인데, 즉 self-related, 자기와 관련된 정보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떤 정보보다? 익숙한 장소나 사물에 대한 정보보다. 물리적 장소보다 나와 관련된 소문이라는 게 내 머리에 좀 더 박혀있다. 더 most니까 최상급,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터는, 의사소통하는 사람은
방식을 찾는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는 뭐뭐 하는 것, 추상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방식을 찾는데 결국에 거기에 대한 예시가 이 밑에 나오거든. 결국에 impersonal은 개인적이지 않은인데 개인적이지 않은 정보를 개인적인 것으로 바꾼다는 건데 한번 경고를 생각해봐. 로스쿨, 법학전문 대학원. 로스쿨이 변호사 되려고 가는 곳이죠. 로스쿨이 주는 경고죠. 누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주는 거야?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주는 경고거든. 1학년에 그 학생에게 무엇과 관련하여? rigor, 엄격함과 관련하여 그들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듣는 것 있잖아. 뭐라고 듣느냐면 1학년의 중퇴율이 33%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애가 이 정도나 된다. 3명 중에 1명이다. 이렇게 33%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인 통계인데 이거를 개인화시키면 어떻게 돼? 나와 연결시켜야지, 우리랑 연결시켜야지 더 머리에 자주 남는다며, 오래 남는데 look to your left, 왼쪽을 봐. look to your right, 오른쪽을 봐. 한 명 있죠. 3명 중에 1명 있죠. 너네 3명 중에 1명이 참여하지 못할 거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거다. 다음 가을에. 보통 그 외국은 가을 학기로 시작하니까 이것은 자아를 깨운다. 결국에 이거 나와 관련이 돼 있잖아. 추상적인 수치인 33%라고 하는 것보다 나를 기준으로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셋 중에 하나는 중퇴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더 기억이 잘 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4번 일단 나 다 했죠. 빼먹은 거 없는 것 같은데. 4번을 이제 요약해줄게. 4번이 좀 아리까리해서. 사춘기 중학생 때는 사춘기 중학생 때는 특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음. 집중함이라고 써서 집중함. 쉬운 말로 써져 있는 게 3번이랑 7번 같거든? 우리는 인생 내내 우리 생각만 하니까 상대방에게 뭔가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 잊히지 않게. 그러면 그 사람과 관련돼서 즉 개인적으로 전달해라. 3번이랑 7번 됩니까?